S맥의 지금 흐름이 계속해서 이제 고점을 넘기고 있어요. 1670원이 이제 최고점이 됐고, 단기 공략 기준에서 변동이 좀 심화되어 있기 때문에 또 시장이 뭐 그렇게, 녹록한 상황이 아니죠. 10포인트 지금 지수가 빠져 있는 상태라서 쉽게 이제 접근 범위를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S맥을 단기 문자까지 발송해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범위에서 이제 거래량이 터진 게 실질적으로 개장 초에 이 종목을 들여다봤다. 그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좀 무리수가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개장 초에 들여다보신 분들이 계신다면은 요 지점에 절반을 누르고 돌리는 요 시점에서 거래가 터질 때 따라붙는 케이스가 되죠. 그래서 이 기준은 개별 매매 기준으로 들여다보고 편입의 기준이 잡힌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의 흐름에서는 이제 거래가 월등히 수반됐단 말이에요. 그죠? 일봉상의 거래가 월등히.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고점 넘기면 1차적으로 편입의 기준 설정할 수 있어요. 우리는 시가총액 1조 미만짜리는 어떻게 한다? 시가총액 1조 미만짜리는 15%까지 따라붙을 수 있다의 기준이죠. 그렇게 해서 S맥 같은 경우에 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뭐 실패가 되든 성공이 되든 상관없어요. 왜? 어차피 단기 공략주는 손절 범위 정해놓고 예를 들어 손절이 3%다 라고 한다면 그 3%의 손절 제한선 잡아놓고 그러고 나서 수익률은 극대화한다는 거죠. 기준점이. 그럼 S맥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터진 상태에서의 흐름이다. 어떤 뉴스건 어떤 재료건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이게 종목이 끝내주고 재료가 끝내주고 그럼 내일도 폭등 나오나요? 아니죠. 예? 오늘 기준에 오늘 현재 기준에 오늘 거래량 거래대금과 함께 움직임 폭 가져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기준을 이용해서 활용해서 대처하는 거.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 거래가 수반되고 계속 뚫고 있죠. 그러면 여기가 편입의 기준입니다. 일단 1차적으로. 그 앞전에 편입 기준의 설정 범위는 그거는 개별적으로 들여다보고 개별적으로 이제 설정해서 대처하신 분들이면 모를까. 지금 기준에서는 앞부분은 기준 거래량에는 사실상 맞지 않아요. 그 부분은 이제 일봉 보면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고점 부분을 그러니까 넘기는 기준점에서는 계속 따라붙을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점을 넘긴다,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넘긴다, 따라붙을 수 있다. 그리고 1분봉의 흐름에서는 좀 더 빠르게 진행이 됐겠죠. 그러니까 1분봉 기준에서 계속 거래량 터지고 나서의 흐름인데 1분봉 기준에서는 이렇게 기준을 잡을 수 있겠죠. 앞부분은 어차피 제한적인 거래량이어서 우리 입장에서는 못 들여다본다라고 한다면 거래량 터진 이후에 이렇게 좀 기준점을 줬어요. 이런 기준점을. 그렇게 해서 돌려질 때의 흐름. 이렇게 해서. 무슨 말이냐면 아무 데서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래가 이제 터져진 흐름부터 해서 이 고점까지의 뭐 3분의 1이 됐던 또 이 고점까지의 3분의 1이 됐던 절반이 됐던 그 흐름을 주고 거래를 수반하면서 돌려준다. 그러면 1분봉의 기준에 계속 거래가 실리면서 양봉의 기준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계속 이제 따라 붙는 기준이 되는 거고요. 실패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을 두 차례 분할 매수 들어가기는 좀 그렇지 않나요? 뭐 4천억짜리니까 뭐 분할 매수해서 들어가겠다라고 한다면 두 번 정도 등락 범위는 3% 혹은 5% 등락 범위에서 두 번 분할 매수하고 손절 범위는 편입 단가 평균 단가 대비해서 어떻게 무조건 2, 3% 조정 나오면 정리하셔야죠. 너무 손실폭이 깊어지면은 다른 종목에서 성공하더라도 버겁습니다.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들여다봤을 때가 매직 계산기 기준에 1665원이 고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질문 주셨을 때가 1650원 정도 했나요? 어찌됐건 그 기준점이고 거래량 부분은 앞전에 거래량이 뭐 1억 주는 뭐 쉽게 터지던 종목이라서 일단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본다면 일봉 거래량 부분을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일봉에서 이제 뭐 3억 주 이상 막 이렇게 터졌었네. 그죠? 4억 5천만 주.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량. 그리고 시간이 길게 지나고 거래량 거래대금이 축소되면 횡보 내지는 하락 기준이라고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이평선 밀집 구간에서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움직임을 주는데 오늘 11시 21분 기준에 이 정도 거래량이라면은 거래는 더 수반될 수 있겠죠. 당연히. 꼬리가 달리면 거래가 좀 이제 둔화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기준 거래량 부분을 뭐 최앞전의 흐름이 아니더라도 이 정도의 기준이면 37에 21 2억 주 정도. 그러니까 2억 주의 거래량을 고점을 계속 넘긴다면 거래량을 싣고 움직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 일본 기준의 3분의 1 꼬리, 절반 꼬리 이 부분은 그 편입의 기준점으로 3분의 1 꼬리, 2분의 1 꼬리가 되는 거지 이것을 차익 실현을 3분의 1 꼬리 달리면 차익 실현하겠다 이렇게 됐다가는 버겁죠. 그래서 매직 계산기 다시 보여드리면 매직 계산기 기준에서 고점 찍고 지금 이제 시간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11시 15분 기준이고 11시 22분 기준에 예를 든다면 1685원 대비해서 뭐 2%라든가 저가의 편입이 잘 되신 상태라면 2%, 4% 이렇게 되면 절반, 전량, 차익 실현 이렇게 기준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뭐 1650원이 이탈되면 절반 차익 실현한다. 1620원이 이탈되면 뭐 전량 차익 실현한다. 이런 기준점만 잘 기준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뭐 예를 들어서 현재 주가의 편입의 기준을 설정이 잡히셨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가격 대비 10% 정도를 일단 목표 주가 설정 범위로 잡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변동성 10%를 놓고 들여다보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꼬리 달고 밀려 내려오거나 했을 때 차익 실현 범위, 손절 범위, 뭐 추가 편입 범위 이런 부분을 설정하면 무난하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끼가 있는 종목이고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이라서 기준점만 잘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어 보여요. 그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 일주 월봉 기준에서도 그리고 다시 이제 분봉하고 분봉 기준에서 잘 놓고 보시면서 2분의 1, 3분의 1 지점의 분봉 기준에서의 흐름 기준점만 잡으시면 무리 없겠습니다. 문자까지는 못 나가요. 문자까지는 못 나가고 최근에 또 문자가 너무 많이 나갔고 그리고 최근에 종목 잘 잡아냈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2분의 1과 절반 지점이 얼마죠? 2분의 1이 1590원 절반 3분의 1이 1620원입니다. 시가와 고가의 기준 1620원 1590원 그렇게 해서 그 기준점이 지지가 되거나 혹은 이탈됐다가 돌릴 때 거래량이 수반되고 돌리는 모습이 연출이 된다면 그렇다면은 그 기준에서 편입 기준 또 고점을 넘기면 고점을 넘기는 기준에서의 편입 기준 두 가지 다 유효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고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는 지지 되돌림 고점 돌파의 경우에는 신뢰도가 다소 약화된다라는 거는 꼭 염두를 해두셔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24분 기준에 5분봉까지 이렇게 해서 S맥 올려드리고요. 그죠. 그러니까 쉽지는 않아요. 모든 게 뭐 생각대로 막 쭉쭉쭉 가주면 좋은데 그렇지도 않고 제한적이고 또 예를 들면 RF텍 같은 경우에도 추세 매매 기준으로 오늘 물량을 잡아들까 하다가 대형주에서 또 시장 지수가 또 8포인트나 밀려 있고 대형주에서 이제 눌려져 있어서 그냥 우리는 어차피 금요일날 5% 편입한 물량 있잖아요. 얼마? 12,350원. 그리고 그 전에 10% 편입한 물량 또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놓고 본다면은 뭐 RF텍 같은 경우에 RF텍 지금도 2번 분할 매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예를 들면 13,000원 여기에 이제 등락 범위 뭐 최소 3% 이상 그러면 400원 정도 기준 잡으면 뭐 대략적으로 12,500원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지금 거래량이 없이 13,000원 공부하니까 개장 전에 뭐라 그랬어요? 또 개장 초에 13,100원까지 올라섰지만 거래량이 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제한적일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쭉 뻗어 올라가서 만약에 13,350원을 뚫고 가면 거래가 실릴 수 있죠. 최소 범위 얼마? 70% 기준이니까 7은 7, 77에 49, 1200만 주. 1200만 주만 실려도 추세 강화 부분은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RF텍 보시고, 그 다음에 제넥신 말씀하셨는데, 제넥신 같은 경우에도 5%대.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이제 뭐, 이런 쪽 종목군들의 시세 범위 기준이 뭐 긍정적이겠죠. 어제, 그러니까 금요일장 기준에 제넥신도 시간에서 좀 강세를 띠지 않았었나요? 11만 8천, 보합권에서 그냥 끝났네요. 약보합권에서. 일단 어찌됐건 그 제넥신도 우리도 자주
들여다보던 종목군 중에 하나가 됩니다. 제넥신을 오늘 기준에서 들여다보신다 하면 아직까지는 시간이 11시 26분이라 시간이 있긴 합니다만 이게 이제 들쑥날쑥한 이 변동성 때문에 그래요. 이 거래량의 70% 정도씩은 실려줘야 되거든요, 사실상. 그래야 이제 저 정도 변동성을 놓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때 거래량이 800만 주, 7, 8, 56, 550만 주, 뭐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550만 주, 또 600만 주. 좀 공격적으로 놓고 보실 땐 그 정도는 보셔야 저런 변동성들, 20%대 변동성들을 놓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기준에서는 뭐 오버나잇 가져가시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어 보이는 게 OMA 20MA 거래량은 시가총액 뭐 2조 9천억짜리에 OMA 20MA 거래량은 실려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돼요. 앞전 거래량 그 급격하게 나온 거래량 감안했을 때도 적지 않은 거래량이 되는데 200만 주 정도는 실려주지 않을까. 왜냐하면 5일선 공방이 있고 또 앞전 직전 고점 부분들을 이제 좀 돌파하려는 시도, 그다음에 전체적인 시장 흐름 분위기가 이쪽에 유리한 흐름으로 연동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더라도 뭐 12만 원 선이면은 그 이탈이 되는 흐름이라면은 오히려 이제 추가 편입 좀 하면서 최저 저점 이탈되지 않는 그런 기준을 한번 설정해 보시고, 그래서 지금 기준의 편입 기준은 추세 매매 가능할 것 같습니다. 5일선 21선에서 5일선 올라타 있고 거래량 부분 조금 미흡하지만은 고점 조금씩 다시 높여 놓으면은 200만 주 실릴 수 있고 스윙으로 충분히 제넥신도 들여다볼 수 있는, 오히려 이제 좀 깔끔한 자리. 변동성이 너무 막 15% 20% 올라와 있으면 버겁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기준에서는 버거움보다는 조금 여유로움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제넥신 같은 경우에 어떤 뉴스가 있다, 펀드멘탈이 좋다, 그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시즌의 실적이 실질적으로 볼 때 긍정적이지만 코로나19가 문제가 되면은 깨져 내려가는 흐름이 연출될 수 있는 것처럼, 결론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펀드멘탈적인 부분이나 이슈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요. 일단 뭐 코로나19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러한 심리적인 면은 같이 동반적으로 갈 수 있다. 자, 전체 시장은 어차피 좋습니다. 좋다라고 판단을 해요. 지수가 오늘 뭐 10포인트까지 미끄러져 내려가다가 돌리든 아니면 뭐 계속해서 눌림을 받든 어찌됐건 시장은 좋다. 두 번째, 시장이 좋은 관점에서 코로나19 관련된 쪽이 거품이긴 하지만 그쪽이 무조건적으로 조정을 받는다. 그것도 아니죠. 시장 좋다고 SK케미칼이 못 갔나요? 완전히 코로나19가 종식되기 전까지는 이쪽은 언제든지 붉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 다 간다고 보는 게 맞지, 그냥 뭐 이쪽이 가니까 시장은 깨진다 이렇게 볼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제넥신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뭐 기본 거래량 거래대금 1,000억 이상은 다 수반돼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비중을 제 입장에서는 너무 많이 싣고 가는 것은 반대합니다. 그래서 냅뒀더니 가더라. 냅뒀더니 가더라. 그런 전략은 좀 다소 무리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건 간에 일단 뭐 현재 기준에서는 긍정적으로 시각 유지하시고 가져가시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뭐 12만 원 선까지 밀린다면 뭐 신규 추가 편입 가능하고 고점 넘기면 또 따라 붙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요 그 앞전 저점 부분 있죠. 11만 5,600원, 그래서 11만 5천 원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설정하셔도 무난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